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스마트 디자인 랩의 강남우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성분 분석 PCA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 슬라이드와 실습 코드는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강의 소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이번 시간에는 김성범 교수님의 PCA 강의를 바탕으로 해서 좀 핵심적인 내용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PCA에 대한 컨셉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PCA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데이터가 있을 때 점으로 되어 있는 이 원래 데이터의 분산을 최대로 보존하는, 다른 말로 해서 기존의 데이터의 구조를 잘 유지하는 새로운 축을 찾고,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축을 찾고 그 축에 데이터를 프로젝션, 사용시키는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 X라는 데이터가 지금 오리지널 데이터가 2차원에 놓여 있죠. 2차원에 놓여 있을 때 이 2차원을 1차원으로 줄여보고 싶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2차원에 있는 데이터를 1차원으로 줄이면 정보의 손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밖에 없겠죠. 2차원에서 표현된 데이터를 1차원으로 줄인다면, 그러면 최대한 정보의 손실이 적게 차원을 축소를 하고 싶으실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차원을 축소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랬을 때 왼쪽에 이 빨간색 축을 통해서 만약에 모든 데이터를 수직으로 이렇게 사용을 시킨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죠. 이렇게 붙여버리면 이쪽에 있는 애들도 이렇게 붙여버리고, 그리고 나서 나타내면 다음처럼 1차원으로 새롭게 나타낼 수 있겠죠. 아래 그림처럼. 그래서 기존의 X를 새로운 Z라는 디멘션으로, 여기서는 1차원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Z를 이제 주성분이라고 하고요. 그럼 오른쪽도 지금 그래프는 동일한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일한 데이터입니다. 그 동일한 데이터인데 이번엔 파란색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다 사용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붙여버리는 거죠. 그렇게 붙여서 나타내 보면 이제 2차원이 1차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 이 데이터를 통과하는 수많은 새로운 축들이 있을 텐데, 오른쪽 그림과 왼쪽 그림만 비교해 보더라도 이쪽이 더 분산이 크게 표현이 될 수 있음을 볼 수 있죠. 데이터가 2차원에서 1차원으로 줄였을 때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 분산이 커서 최대한 기존의 데이터의 끼리의 차이점을 잘 유지하는 상태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 이쪽으로 굉장히 모여 있죠. 그러니까 분산이 굉장히 작아서 데이터의 차이점을 잘 보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럼 어떤 쪽이 더 나은 주성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차원 축소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이쪽이겠죠. 분산이 큰 쪽. 그래서 기존의 원래 데이터의 분산을 최대한 보존하고 구조를 잘 유지하는 바로 왼쪽이 좋은 주성분을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축을 찾는데, 그 축을 찾을 때 어떻게 찾느냐? 기존의 데이터의 베리언스를 가장 최대화할 수 있는 축을 찾는다. 그래서 왼쪽 동영상을 보시면 각 데이터를 정사양할 수 있는 새로운 축을 찾는데 가장 좋은 축을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지금 이 멈춰 있는 이 축이 가장 데이터의 분산을 가장 잘 보존하는 축임을 알 수가 있고, 그 축에
다음과 같이 정사양한 게 가장 좋은 경우의 차원 축소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컨셉은 이해를 하셨죠? 이 컨셉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이 X에서 Z로 수학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그 정사양한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사양해서 표현한다는 것은 결국에 선형 결합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새로운 Z, 차원 축소된 Z는 기존의 X를 리니어 컨비네이션한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데이터가 X가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X의 차원은 이제 P차원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P차원이면 뭐 기계공학에서라고 한다면 뭐 어떤 나의 설계 값이 있는데 그 설계에 뭐 스트레스 값들도 있을 테고 뭐 디스플레이스먼트 값도 있을 테고 뭐 매터리얼의 프로퍼티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겠죠. 그걸 이제 피처라고 하는 정보들이 있고 내가 데이터의 개수에 따라 이 x, x2 이런 애들은 이렇게 열 벡터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데 얘를 선형 결합을 통해서 매핑을 시킵니다. 매핑을 시키는데 그러면 매핑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P차원인데 동일하게 P차원의 Z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럴 때 이 Z는 일단 Z1은 예를 들어 내가 가진 X라는 데이터에 알파1이라는 것을 곱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랬을 때 이제 벡터의 곱이니까 다음과 같이 리니어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x1의 어떤 코에피션트 알파 11을 곱하고 x2의 코에피션트 알파 12를 곱하고 x3의 코에피션트 알파 13 마지막에 xp에는 코에피션트 1p를 곱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z2에는 그러니까 또 다른 새로운 알파 2를 곱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x에다가 그러면 이제 새롭게 Z1이 아닌 G1이 아닌 G2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엔 알파 21, 알파 22, 알파 2P를 각각의 X에 곱해서 더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에 GP는 내가 가진 X의 데이터에 알파 P를 곱해서 알파 P1, 알파 P2, 알파 P3, 알파 PP까지 이러면 내가 갖고 있는 X가 G1으로도 표현이 될 수 있고 G2로도 표현이 될 수 있고 GP로도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랬을 때 이제 X를 오리지널 베리어블로 뒀고요. 이 알파 i를 i번째 기저 또는 개수라고 해놨고요. 개수라고 정의하고요. G를 기저로 사용된 변환 후의 변수, 이제 주성분이라고 PC에선 부르고 결국에 차원 축소된 새로운 결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PC의 컨셉이라는 게 뭐였죠? 결국에 차원을 축소를 하고 나서 그 분산을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차원 축소를 한 요 결과물에 분산을 최대화할 수 있는 이제 알파를 찾으면 되죠. 여기서 곱했던 이 알파들을 찾으면 되는데 그 알파를 찾는다는 게 결국에는 내가 가진 기존의 데이터 X의 공분산 행렬을 구하고 그 공분산 행렬의 고유 벡터가 알파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면 그 차원 축소된 G의 분산을 최대화할 수 있는 알파가 결국에 그 알파를 그 최적화 문제를 풀어보면 그 알파가 X의 공분산 행렬의 고유 벡터와 동일할 때가 가장 최대화할 수 있는 값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이 아래쪽 그림처럼 다음과 같은 파란색 데이터들이 있으면 이 데이터들의 공분산 행렬의 고유 벡터를 구하고 그러면 그 중에 이제 가장 요 분산 값이 커지는 그 고유 벡터가 바로 알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고유 벡터들은 여러 개가 있겠죠. 그래서 그중에 이제 가장 큰 것부터 차례차례 찾게 되는 건데요. 그리고 이때 이
우리가 분산을 최대화하고자 할 때 이 분산값이 결국에 고유값 아이겐 밸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형대 수학에서 고유 벡터랑 아이겐 벡터랑 아이겐 밸류를 구하는 방법들은 다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면 결국에 아까 그 x를 x가 p 차원일 때 g도 p 차원까지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러면 차원 축소라는 건 결국에 5차원이면 5차원으로 줄이는 건 차원 축소가 아니죠. 5차원이면 5차원보다 더 작은 4차원, 3차원, 2차원, 1차원으로 줄여야 차원 축소가 의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G로 다 바꿀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럼 몇 차원으로 줄일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몇 차원으로 줄일지 어떻게 선택을 하냐? 고유값의 비율로. 그래서 이 고유값이 아까 이 베리언스라고 했죠. 이 비율로 내가 만약에 G1으로만 축소를 해봤는데 이 G1의 고유값의 비율이 굉장히 크다. 그럼 나머지가 크게 필요 없다라고 하면 1차원으로 줄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G1 얘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럼 1차원으로 축소를 한 거고요. G2까지를 해야 전체적인 그 아이겐밸류의 비율이 높다라고 하면 G2까지를 사용하면 2차원으로 줄이는 겁니다. 그렇게 고유값의 크기를 보고 전체적인 모든 차원의 고유값에 차지하는 그 비율을 보고 주성분의 개수를 결정하게 되고요. 그러면 차원 축소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PCA 컨셉은 기존 데이터의 분산을 잘 유지하는 새로운 축을 찾아서 사형시키는 방법이고, 그래서 그렇게 사형시킨다라는 것은 결국에 오리지널 데이터를 선형을 결합을 한 새로운 G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주성분 G의 분산을 최대화할 수 있는 이 개수값 알파들을 계산을 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 알파 값이 결국에 기존 데이터의 공분산 행렬의 고유 벡터를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그 고유 벡터들의 이제 가까이 고유값들이 있겠죠. 그 고유값들의 비율을 보고 내가 가진 주성분의 개수를 결정을 하게 되고, 그 개수에 따라 차원 축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 PCA 프로세스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그러니까 컴팩트하게 한번 스텝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을. 앞에서는 이제 컨셉을 배웠죠. 스텝 1은 일단 기존 데이터를 가진 X에 대해서 민 센터링을 먼저 하시는 겁니다. 민 센터링이라는 건 보면 라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있지만 여기에 평균을 제로에다가 두는 거죠. 0,0에다 두어서 그러니까 결국에 모든 데이터에서 민 값을 빼면 됩니다. 평균 값을 빼면 이 민 센터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민 센터드 된 데이터를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계산을 하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의 식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결국에 이 코베리언스는 각 그 차원마다의 그 베리언스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을 이렇게 매트릭스를 구하면, 그러면 내가 뭐 데이터가 3000이다. 그럼 3 곱하기 3의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따로 한번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스텝 3에서는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에서부터 이제 아이겐 밸류를 구하고, 그 아이겐 밸류가 높은 순대로 크기 순대로 이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를 정렬해서 구합니다. 뭐 예를 들어 아이겐 밸류가 제일 큰 값에 대한 아이겐 벡터, 그 다음 가장 큰 아이겐 밸류에 대한 아이겐 벡터를 차례대로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P차원이라면 P개를 구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렬된 아이겐 벡터들을, 이게 이제 아이겐 벡터죠. 이 아이겐 벡터들을 민 센터드 된, 아까 이 민 센터드 된 데이터에 이제 선형 결합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G1은 내가 가진 X1, X2, X3 만약 3000이면 거기에 대해서 이 E11, E12, E13를 갖다 곱해서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마지막 스텝 5에서는 내가 G1, G2, G3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데 이랬을 때 나의 아이겐 밸류 값들의 비율을 보는 겁니다. 만약 3개면 아이겐 밸류가 3개면 람다 1, 2, 3 분의 람다 1을 해봤더니 이 람다 1의 전체적인 비율이 0.9이다. 그러면 얘는 92%의 설명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92% 설명력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기존 데이터의 92%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럼 이러면 충분히 높겠다. 그러면 1차원으로도 줄일 수 있고요. 또는 이제 다차원일 경우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그래프를 그려봐서 언제 뭐 이게 처음에 뭐 이렇게 쭉쭉쭉 떨어지다가 쭉 처음 어느 순간은 큰 차이가 없는 차원이 늘어나더라도 아이겐 밸류의 합이 그렇게 크게 유의미하게 변하지 않는 데까지 차원 축소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수를 결정을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도 있고요. 여기서 이제 엘보우라고 표현을 하고요. 팔꿈치가 꺾인 것처럼. 그럼 한번 예시를 가지고 이 스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클리어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봅시다. 우리가 3차원의 데이터가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3차원이라는 결국 데이터의 피처가 3개인 겁니다. 그래서 x1, 2, 3가 있고 열 쪽으로는 만약에 이제 5개의 차원가 있다라는 거는 5개의 관측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5개가 있는데 그 데이터가 3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5 곱하기 3의 매트릭스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민세터링을 먼저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열의 평균을 다 각각에 빼주면 다음과 같이 민센터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 얘네들은 그 평균이 0이 되겠죠. 그리고 뭐 x2도 민센터링을 이렇게 해주고 x3도 민센터링을 이렇게 해주면 이제 스텝 1이 끝나고요. 그렇게 센터드 된 데이터의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구하면 3차원이기 때문에 3 곱하기 3의 매트릭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 1,1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x1의 베리언스를 나타내는 거고요. 또 1,2에 해당하는 거는 x1과 x2의 코베리언스, 1,3은 x1과 3의 코베리언스. 그래서 x1과 1의 코베리언스는 결국 x1의 베리언스입니다. 그래서 분산값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대각행렬은 각각의 베리언스를 나타내고 그 외에는 각 페어마다 코베리언스를 나타내는 값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 값이 크면 클수록 그 서로 베리언스가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차원별로. 그 다음에 스텝 3 마지막이 아니라 스텝 3는 이렇게 구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의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를 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 구하는 방법은 기존에 수학에서 배우셨을 테니 한번 또 복습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를 다음과 같이 구하면 이제 크기별로 한번 나열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이겐 밸류가 높은 순으로 2.7596, 2.1618, 2.0786의 각각에 해당되는 아이겐 벡터들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이제 아이겐 벡터들을 구했으면 결국에 얘네들이 코이피션트가 되는 겁니다. 나의 선형 결합에. 그럼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Z로의 선형 결합으로 변환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Z1은 나의 X1에다가 X1, X2, X3에다가 요 값 0.5699, 0.5765, 마이너스 0.585를 여기에 곱해주는 거죠. 그럼 아래와 같은 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곱해줬죠? 그대로. 그리고 이거는 x1, x2, x3였고요. 여기 위에 x1, x2, x3 얘를 곱해준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새로운 G1이 만들어졌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위에
처음 오리지널 3차원 데이터가 하나의 축으로 G1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G2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E2를 곱하면 되니까 여기 E2 값들을 계산을 해서 또 선형 결합을 하면 G2, 여기서는 E3 값을 이용을 해서 G3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럼 사실 3차원이 3차원으로 변환된 거기 때문에 차원 축소의 의미가 없어서 이 주성분의 G의 개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베리언스의 비율, 그러니까 주성분의 비율을 살펴봤을 때 언제까지 하면 좋을지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엘보가 되는 순간부터 순간까지로 주성분 개수를 선택하는데, 뭐 이 경우엔 두 개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근데 뭐 하나의 성분만으로 해도 굉장히 이제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하나를 선택을 하실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일단 PCA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 이 강의는 딥러닝 강의이기 때문에 이제 이 머신러닝 기법에 대해서는 좀 컨셉추얼하게 좀 핵심만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올 이제 딥러닝의 차원 축소와 비교하는 이유는 PCA 같은 경우에 핵심이 선형 결합이죠. 그러니까 선형적으로 결합을 해서 축소를 하기 때문에 비선형적인 관계를 표현하기엔 좀 어려움이, 단점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비선형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고차원의 데이터는 딥러닝으로 차원 축소를 했을 때 좀 더 나은 성능을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론들을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메일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